예,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창업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묻지 않고 또다시 세액 감면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굵은 글씨로 여러분들한테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표시를 해 놨으니까요. 쭉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안타깝게도 암호화자산 매매 중개업은 제외가 됩니다. 앞서와 똑같이. 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추가로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요 감면의 내용은 좀 복잡해서 업종별로 그 감면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역시 우리 회사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무실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 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회사에 대한 세무 이야기는 중요한 것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여기에 추가로 어떤 연구 인력 개발비가 꽤나 많이 든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러한 조항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기술이 아주 훌륭해서 기술 이전을 주고받고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이런 조항들이 있다라고 훑어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투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의 주식 양도 차익에 비과세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아서 창투사에서 신주를 발행해서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팔겠죠. 그러면 양도하면서 발생한 차익이 있겠고 그 차익이 바로 창투사의 수입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본래는 창투사의 법인세로 과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만큼은 과세하지 않겠다고 해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반영한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창투사들은 전문가죠. 우리가 그 세금까지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비과세라는 거 알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스타트업에 지금 직접 써먹을 곳이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 기업에 해당한다. 뭐 말은 벤처라고 했지만 그냥 일반 창업자도 다 포함이 돼요. 근데 내국 법인에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내국 법인도 중소기업 창투회사,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벤처기업 출자 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뭐 등등 국민체육진흥공단 뭐 다 들어가서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그 투자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세 특례를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역시 넘어갑니다. 그리고 소부장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과세 특례가 있다는 정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게 나왔네요. 드디어. 창업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창업자의 출자를 하면 첫 번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 자, 무슨 말이냐. 굵은 글씨를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을 설립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설립 후 7년 내에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거나 혹은 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무상증자 아니면 출자 전환 등으로 이러한 주식을 취득한 다음에 향후 양도하면 그때 투자 수익이 발생하겠죠.
이 수익에 대해서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예. 물론 개인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투자자가. 이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개인이 스타트업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주식을 팔아치우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고? 예, 라는 내용이죠. 이때 투자의 방법을 조심을 하셔야죠. 실제로 유상증자로 대금을 납입을 해야 되고요. 자, 내 친구가 스타트업의 대주주이자 대표자인데 친구가 주식을 나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10년 지나서 내 주식을 팔아서 차익이 생겼어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타인 소유 주식 출자 지분 매입에 의해 취득한 경우 제외한다는 의미가, 괄호 속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한다는 내용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보면, 벤처기업에 출자해서 취득한 주식이어야 해요. 지금 스타트업이 아직 벤처 확인이 안 됐다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창업 후에 5년 내인 벤처기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내인 벤처기업에 출자를 해서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단 벤처기업에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그래서 이제 이 조항을 믿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죠. 아버지, 제 유산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 출자해 주십시오. 라고 한단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 씨도 안 먹히는 소리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유인을 해서 아버지의 출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아버지의 친구 혹은 나의 친구의 투자를 받으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 이거 다음은 소득 공제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그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서 내가 3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3천만 원을 종합소득세 계산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신고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소득 금액에서 3천만 원이 공제예요. 내가 1년 동안 예를 들어 1억을 벌었는데 3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7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세금을 계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신박하죠? 이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알 텐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것까지 뿐만 아니라, 투자한 다음부터 3년 동안에 내가 어느 해의 소득을 공제할 것인지를 선택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식 투자 이외에 내가 많이 번 해가 있고 적게 번 해가 있다면, 많이 번 해에서 3천만 원을 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3천만 원까지는 100% 공제를 해주는데 3천만 원이 초과하면은 공제율이 조금 줄어든다. 뭐 이런 정도가 있다. 자, 항상 사후 관리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하고 나서 소득 공제만 쏙 받고 다시 투자금을 회수해 버리면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투자한 다음부터 3년 동안 보유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소득 공제받은 내용들 다 토해내라.
그런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혜택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임직원들이 고생한 이 대가, 급여 말고 스톡 옵션이죠, 역시. 그래서 특히나 이 스톡 옵션의 행사 이익에 대해서 요거는 좀 피부에 와 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톡 옵션 받으신 분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아, 벌써 허들이 하나 생겼어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예, 벤처기업 확인을 꼭 받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투자를 좀 받았다 싶으면 스톡 옵션 받으신 분들은 회사에다 이야기해서 벤처기업 확인 꼭 받아야 합니다. 예, 주장을 하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올해 말 이전에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았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세금이 있길래 무슨 혜택을 주겠다는 거냐?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죠.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체결을 하시죠. 그래서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서 확보를 하셨어요. 그러면 부여받을 당시에 10,0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3년 후에 10,0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계약서를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 20,000원이 15,000원이 돼 있었다고 치자. 예, 그러면은 한 주당 5,000원을 벌은 셈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득이 아니냐. 그래서 국가에서는 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예, 근데 조금 억울한 면이 있죠.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예. 이 장표에 넘어가기 전에 여기도 또 겁먹으실 것 같아서 올해 말까지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어야 한다고 요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늘어날 거예요.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예. 왜냐면 종전에 그래 왔거든요. 대신에 스톡옵션이 활성화된 게 몇 년 안 됐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2017년 말까지 그 이전에 만약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으신 분들은 이런 혜택이 없었어요. 2018년 이후로 부여받았을 때 2019년 말 사이에 부여받으신 분들은 2천만 원까지 비과세였어요. 하지만 2020년 이후로 부여받으신 분들은 3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기간은 계속 연장될 것이고 종전에 부여받은 분들은 그 한도가 좀 다르게 정해져 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아까 들다가 말았는데 스톡옵션을 부여 당시에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죠. 행사 가격은 주당 10,000원이다.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행사 시점에 한 주당 15,000원을 했고 그러면 내가 신주를 받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행사한 이후에서 신주를 2년이 지나서 18,000원에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세금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내야 되느냐 라는 의문이 들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행사 시점에 주당 15,000원이 되었으면 한 주당 5,000원을 벌었죠. 주당 5,000원에 해당하는 이 이익을 행사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행사 이익. 행사 이익이 주당 5,000원씩의 행사 이익이
어떤 소득이냐,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만일 내가 행사 시점에서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잘렸다 하면은 안 내는 건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느냐? 근로소득이든 기타 소득이든 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해가요. 다시 정정해서 근로소득은 원천 징수를 하겠죠.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잘린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주당 3,000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겠죠. 단 이 양도소득세는 회사와 무관하게 내 개인 자격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말씀드려야겠네. 그런데 지금 이 예에서 보면은 총 1만 주에 대해서 주당 5,000원의 행사 이익이 발생하면 총 5천만 원이 행사 이익이 발생했는데 앞서 보시면은 행사 이익 중 연간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5천만 원을 행사하니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빼고 2천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되니까 너무 기쁘다라고 할 건가요? 그게 아니라 연간 3천이네. 그러면 1년에 3천, 다음에 또 3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예. 그러면 내 행사 이익이 5천만 원이 된다면 행사할 수 있는 올해 12월 31일에 3천만 원을 먼저 행사를 하시죠. 그러면 비과세를 받아서 이 부분 소득은 0원이고 다음에 바로 해 지나서 1월 1일에 나머지 2천만 원을 행사하시죠. 그러면 그 해에 받을 수 있는 또 3천만 원 또 공제.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이렇게 분할 행사를 통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분할 행사할 수 있게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면 좋겠죠.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스톡옵션에 대한 것 중에 뭐 회사가 이렇게 비과세를 받는 행사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라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런 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 조항을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신고를 잘 해두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달라는 신청을 하시라, 그 말씀인데요.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뭐냐면,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를 하면은, 자, 여러분들, 비과세로 다 3천만 원씩 공제를 받아서, 근근히 어떻게든 혜택을 잘 받았는데, 결국은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 세금을 내려고 보니 내가 한 일은 뭐냐면 저는 스톡옵션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식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행사 이익이
3천만 원이 생겼으니 예를 들면 너는 600만 원을 내. 그래서 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600만 원을 내야 된다면은 갑자기 그런 돈을 어디서 받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5년에서 나눠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줬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역시 그 신청을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5년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예. 이 정도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5년으로 분할해서 납부한다 그러고 해외 출국을 한다. 그러면은 출국 전까지 다 납부를 해라 라는 규정인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뭐 특별한 절차를 좀 밟아야 된다. 예, 라는 거. 그리고 요것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행사 단계에서 아까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난 이제 그것도 싫고 그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도 그 돈마저도 나는 없어. 그래서 나중에 양도하는 단계에서 양도채익이 생겨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돈을 내겠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뭐 나름 신경 써서 제도를 많이 만들어 줬죠. 예. 일단은 오늘 저기 강의는 이 정도 선으로 마치고요. 나머지 내용들 조금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서 예. 보시다가 궁금하면은 별도로 문의를 주시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오늘 예, 세무에 대한 강의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좀 받아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예, 우선 첫 번째로 그 직장인 창업 진행 시 세무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너무 많겠죠. 예, 너무 많은데 일단 최초 시작은 개인 사업자로 그 다음에 매출 규모가 커지면 법인 사업자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처음부터 나는 투자를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상당히 귀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투자를 받으실 생각이면 법인 사업자로 설립을 하고 시작을 하셔라.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게 가장 제 생각엔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무보다는 법인 설립하실 경우에는 투자 지분을 내가 100% 가져갈 수 있으면 가장 좋다.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예, 청년 창업 기업 요건에서 대표자의 출자 지분이 40%라고 하면 조건에 부합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대표를 변경하여 최대 지분을 보유한 자가 대표가 된 경우 이후부터는 청년 창업 요건에 해당할 중간에 예, 최대 지분 보유자가 대표자가 되도록 중간에 변경된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네요. 예, 그러면 어쨌든 그 5년에 아까 제한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만 최대 지분 보유자가 대표자가 된다면 그것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네요. 예. 대신에 대표가 변경되면서 뭐 사업 타인의 그 사업을 양수도하는 내용의 계약이 들어가 있다면 그런 거는 이제 제외가 되겠고요. 예. 예,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동시 설립도 가능하죠. 예, 가능하고요. 대신에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두 개는 전혀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세무 기장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라든지 이런 것만 분리를 해주시면 문제가 없겠고요. 그리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간의 거래가 있다면 법인 사업자의 그 이사회에서 이사의 자기 거래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만 해결을 하시면 두 개 다 운영하시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럼 오늘 긴 시간 동안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예, 추가로 더 문의 주시는 내용들은 다음번 Q&A 세션을 통해서 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